6. 새로운 율법. 천재정치. 나는 다음날 다시 그를 만났고 그는 말을 시작했다. 우선 정치와 경제 분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류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었을까요? 바로 천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세계는 천재들을 재평가하고 그들이 지구를 통치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세계에서 권력을 잡아온 자들은 처음에는 남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센 야만인, 다음으로는 이러한 야만인을 고용한 부자, 다음에는 희망적인 구호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을 사로잡은 정치가, 그리고 야만성을 합리화한 군사력으로 권력을 쟁취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결코 권저에 앉아본 일이 없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인류를 발전시킨 자들입니다. 천재들은 수레와 화약, 내연기관과 원자력을 발명해냈지만 그들은 항상 지성이 뒤떨어진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재들의 평화를 위한 발명품들은 살인적인 목적에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의 진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선거와 투표 방식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각 개인은 인류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체를 구성하는 용한 세포입니다. 발에 위치한 세포가 손이 물건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뿐이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두뇌이며 그 결정이 옳을 경우 발의 세포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발은 두뇌가 그 일부로 속해 있는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투표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또 그것은 손이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지식과 지성의 수준이 같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대다수의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것은 충분히 높은 이해력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그 자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믿었듯이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를 인정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게 했다면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던 당시 사람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현재 당신들의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지성과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를 창안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이러한 테스트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각 개인의 이 공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그의 지성지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분증이나 선거인 명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지성지수가 평균보다 최소한 50% 이상인 사람들만이 공직에 앉을 수 있으며 투표권은 지은 성지수가 평균보다 최소한 10% 이상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만일 이러한 테스트 제도가 오늘날 존재한다면 현재의 정치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민주주의적 제도입니다. 지성은 평균보다 귀에 떨어지지만 좋은 기억력 덕분에 여러 개의 학위를 딴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균보다 50%나 높은 지성을 소유한 동자나 농민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당신들이 통속적인 말로 바보라고 부르는 자의 한 표가 자신이 투표하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천재의 한 표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소도시에서는 공약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술을 제일 많이 사주는 자가 당선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투표권은 사고력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더욱 적합한 두뇌를 가진 지성적인 엘리트만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은 천재를 권력의 자리에 앉혀야만 합니다. 이것을 천재정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당신들의 세계는 이익에 마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산주의도 사람들이 발전을 하도록 자극하고 고무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큰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성서에도 씌어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똑같은 부를 소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낮은 지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모은 재산 덕분에 사치스럽게 사는 반면 천재들이 굶주려 죽거나 단지 먹기 위해 하찮은 노동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인류 전체에 이로운 발견들을 해낼 수도 있는 전문직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계는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성서에 씌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임차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산은 49년간 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산의 불공평을 없애줄 것입니다. 만약 이 세계를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의 진정한 유산과 당신 자손의 유산은 이 세계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지향할 이 정치적 방향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인류의 장래를 위한 것으로서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인도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한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은 보통 21세에 공부를 마치면 일하기 위해 직업을 택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그가 양친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자신의 집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는 집을 한 채 삽니다. 그러나 물론 그는 실제로 국가로부터 국가가 지은 집 또는 아파트를 49년간 빌리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의 평가액이 10만 프랑이라면 그는 그 금액을 49년 동안 매달 나누어 냅니다. 70세, 21세 플러스 49세가 되면 집값에 대한 지불이 끝나서 죽을 때까지 무료로 그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집은 국가에 반환되나 만일 그에게 아이들이 있을 때는 무료로 권리가 양도됩니다. 가령 아이가 한 명 있다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아버지의 집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되어 죽으면 그의 자식이 가족의 집을 이어받아 이것이 영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유산은 가족이 소유하는 집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이가 있어서 하나는 부지런하고 다른 아이는 게으르다고 합시다. 21세가 되어 두 사람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은 제각기 10만 프랑의 집을 빌립니다. 근면한 자는 게으른 자보다 빨리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보다 2배나 비싼 집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유가 더 있다면 두 채를 빌려 한 채는 별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력이 더욱 풍부하다면 그는 집을 지어 49년간 빌려주고 임대료를 대신 받을 수 있을 편이다. 그러나 죽을 때는 아이에게 물려주는 가족의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사회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기 자신이 재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자식에게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능력에 따릅니다. 상업이나 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을 창시하였다면 그것은 평생 동안 그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또 그 사업을 남에게 임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절대로 49년 이상은 안 됩니다. 농민도 마찬가지로 49년간 토지를 빌려 경작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모두 국가로 반환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다음 이 땅을 49년간 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자식들도 그 땅을 49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물건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그 물건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금, 사업체는 현금이나 건물 등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공동사회에 속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그 수단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49년간 대여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0세 때 재산을 모은 사람은 건물을 지어 아파트로 49년간 빌려주고 그 돈을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임대료는 공동사회로 귀속됩니다. 이러한 인도주의는 이미 성서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또 7회를 7번 해서 안식년을 7번 세워라. 이렇게 안식년을 7번 맞아 49년이 지나서 레위기 25장 8절. 네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에게서 무엇을 사는 경우에 이웃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 너는 동족에게서 사들일 때에 희년이며 태가 지났는지 따져보아라. 파는 사람을 소출을 거둘 획수를 따져서 값을 매겨라. 소출을 거둘 획수를 따라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획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치르고 획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레위기 25장 14절에서 16절. 땅을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레위기 25장 23절. 만약 천재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는 이 개혁의 효용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또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통합하여 단일의 세계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